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뭘 설명해 드려 나오냐면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요, 그냥 다 올라간대요. 그냥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야. 힘들어도 참아야 돼. 고난의 시기가 왔어. 되게 자극적인 멘트를 많이 날려요. 아, 정말 힘들어. 막, 북한으로 따지면 뭐 고난의 행군이 왔어. 뭐 영끌족들은 망했어. 되게 자극적인 멘트로 유튜브들이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그걸 보면은, 금리 올라가네. 힘들겠네. 금리 올라가네. 힘들겠네. 근데, 누구 하나도 알 수 없는 거. 어떤 거. 언제까지, 얼마나,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올릴 건지. 그런 얘기는 다들 생략을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미국에서 연준에서 뭐 어떻게 한다, 연준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참고 자료들 궁금해 본 적 없나 해서 오늘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OMC라는 곳이 있어요. 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자, 뉴스를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거 12월 2일 날 발표된 FOMC 뉴스, 통화 정책에 관련된 뉴스, 요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이 뉴스 들어가면은요, 영어로 써 있어요. 뭐 볼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두 줄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고,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쵸? 그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정도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우리는 금리에 관련돼서 딱 세 가지를 생각한다. 속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기간. 얼마나 빠르게 올릴 거냐, 얼마나 높게 올릴 거냐, 얼마나 오랫동안 올리고 있을 거냐. 딱 세 가지 본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딱 두 줄만 보자 그랬죠. 자, 여기 볼게요. 요거 한 줄. 자, 인플로이드 앤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용률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비율을 2%까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 목표가 그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은,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 10,000원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저축의 의미가 없으니까 쓴다 이거야. 그럼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 공급 곡선에서 자꾸 수요가 높아지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이거 10,000원으로 과자 사 먹는 것보다 은행에 적금 혹은 예금을 넣자. 금리가 좋으니까. 그럼 어때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인플레이션하고 고용률을 낮추겠다. 언제? 목표가 2%예요. 자, 여기서 한번 언급했죠. 고용률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겠다. 2%로. 자, 기준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2%, 고용률 2%.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드 고용률이라고 일단 실업률이라고 보는 게 낫거든요. 여기는 지금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미국 금리를 보면은 미국 금리를 보면은 검색했을 때 미국 금리 검색하면 지금 4% 나와 있죠? 0.75% 한 번에 올렸었잖아요. 11월 달에. 그쵸?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미국의 실업률 3.7 나와 있죠. 그쵸? 요렇게 가고 있죠. 자, 이거 더 줄이겠다 이거예요. 실업률 더 줄이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같이 봐야 될 거. 실업률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거. 인플레이션. 자, 요거를 2%대까지 낮추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낮았어요. 낮았죠, 그쵸?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어.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근데 갑자기 퉁퉁퉁 치고 올라가서 5.4까지 고점 찍었죠. 그래서 어때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왔어. 반응이 왔어. 반응이 왔어. 근데 되돌아가고 있어. 자, 되돌아갔죠, 지금. 9월까지는 반응이 왔어요. 금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심리 위축, 위축, 줄이고 저축, 저축 넘어가니까 반응이 왔어. 근데 지금 10월에 어때요? 다시 그냥 한 번 더 퉁치고 올라갔죠. 5%로.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더 올려야 되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자, 여기서 다시 하나 볼게요.
FOMC 사이트에서 여기 이제 발표 자료들 중에서 9월 달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9월 달에, 자, 프레트, 매테리얼, 자료, PDF 파일 볼게요. 여기 보면은 FOMC에서 가장 유명한 점도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FOMC 가장 유명한 점도표. 2022년도에 지금 점들이 쭉 찍혀 있죠. 이 점 하나가 FOMC에 있는 위원들, 즉, 정책을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금리에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야, 2022년도 이 정도야. 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게요. 2022년도에 이렇게 9월 달에 점이 찍혔는데 23년도 보면 어때요? 일단 4.5에서 5까지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점이 찍혀 있죠. 위원들이 9월 달에 2023년도에는 5%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금리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해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해서 올리면서 여기 2% 맞추면 끝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럴 거면 그냥 기계가 하는 게 낫잖아요. 기계가 그냥 수치값 보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아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높게 금리를 어디까지 갈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갈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길게 갈 건지. 자,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올릴 것 같아요. 물론 0.75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베이비 스텝이나 0.25, 빅 스텝 이렇게 가겠죠. 자, 5%에서 5.25.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에서 5.25까지 갈 건데 못해도 5%고 많이 가면 5.5, 그럼 5.25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쭉 가는 거예요. 5.25로 유지하고 쭉 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점점 반응이 나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요. 대략적으로 5%에서 5.5 잡으면 되잖아. 그쵸? 저는 5.25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국의 금리는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5.5에서 6% 잡겠죠. 거기에 이제 은행권 금리들 한 4% 잡겠죠. 그럼 우리는 몇 프로까지 생각을 해야 돼? 9%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든 시장 경제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가상금리를 좀 떨궈야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7%, 신용대출이 한 7%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1, 2%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8%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8%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찾아보면은 5%, 6%에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유튜브에서 금리가 막 8%, 9%될 거다. 미국 연준이 난리가 났다. 무슨 맵하다, 비둘기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출 받을 때 되면요. 이 뉴스 오히려 안 볼 거예요. 이 뉴스 오히려 안 보고 그냥 몇 군데 전화만 돌려도 6%대 있어요. 5%대 있어요. 좀 찾으면 4%대 있어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들어 줄 거고. 아시겠죠? 자, 떠드는 내용들 많긴 한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FOMC에 들어가면은 자, 뉴스에서 언제 11월 2일 날 발표된 뉴스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책에 보시면은 9월 달에 발표한 정책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점도표.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금리 예측하는 분석 자료의 점도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난 거기까지는 좋아. 얘네들이 보고 한 거, 얘네들이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미국 연준에서 보고 한 거 가지고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 의견 그대로 뺏겨 와가지고 제목만 더 자극적으로 올리는 것,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미국 금리에 관련된 영상을 3편, 4편 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5편 넘어가기 전에 직접 이 사이트 한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료들 한번 훑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위협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유튜브 보면은 곧 세상 종말 오고 곧 부동산 폭락 시장이 올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거에 의문이 있는 분들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